네, 전 세계 자본의 중심지 미국 뉴욕에서 투자자들을 위한 매일경제 머니쇼 앤 글로벌 금융 리더 포럼이 개최됐습니다. 주식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또 부동산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시장 전망과 함께 특급 투자 비법을 전수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필드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에게 듣는 마켓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전략들을 들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미국 전역에서 모인 투자자들의 관심 속에서 성황리에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현재 특파원 연결해서 뉴욕 분위기 자세하게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원석 특파원.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매일경제 뉴욕 머니쇼 앤 글로벌 금융 리더 포럼이 3년 만에 오프라인 행사로 진행됐다고요. 현지 시간으로 11일부터 12일까지 개최됐었는데 뉴욕 포럼 현지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올해 매일경제는 뉴욕에서 행사 규모를 확대해 총 3가지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우선 올해로 12회를 맞은 글로벌 금융 리더 포럼엔 경제, 금융 최고의 전문가들이 총출동해 참가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세계 3대 사모펀드인 칼라일 그룹의 데이비드 루벤스타인 회장, 오바마 행정부 시절 재무장관과 백악관 비서실장을 역임한 잭 루, 그리고 미국 최대 연기금인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 사모펀드 대표인 역김 등의 발언에 참가자들이 귀 기울여서 정보를 들었습니다. 또 올해 새롭게 국내 최대 재테크 박람회인 서울 머니쇼를 뉴욕으로 옮겨 뉴욕 머니쇼를 처음으로 개최했습니다. 여기서 주식, 부동산, 가상화폐 전문가들이 투자 노하우를 공개했는데요. 참가자들이 강의가 끝나고도 질문을 이어가면서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또한 올해는 K-월스트리트 플랫폼이라고 해서 멘토링 프로그램도 출범했습니다. 월가에 진출한 한인 금융인들이 월가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한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 노하우를 전달하는 자리였습니다. 한국은 물론 미국 전역에서 관심 있는 대학생들이 모이며 폭발적인 관심을 보였습니다. 네, 각 경제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강연이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주로 어떤 주제들로 강연이 진행됐습니까? 네, 크게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과 이에 대한 투자 전략이 주를 이뤘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글로벌 경제가 전반적인 인플레이션 현상으로 각국이 기준금리를 경쟁적으로 올리고 있고 이에 따라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경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고금리 시대에 성공할 수 있는 투자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주목해 볼 만한 내용이나 발언 등이 있었을까요? 네, 우선 경제 진단은 암울했지만 냉철했습니다. 제이콥 루 전 미국 재무장관은 앞으로 1, 2년간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는 이 같은 때에는 투자를 긴 안목으로 바라볼 것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그는 미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4.5%까지 올린다면 물가 안정을 위한 처방 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때를 기다렸다가 다시 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한 1,000조 원에 가까운 자금의 운용을 책임지고 있는 윤재성 뉴욕생명 자산운용 최고 투자 책임자는 헬스케어 산업을 투자 유망 산업으로 꼽았고요. 빅테크 종목이 추가로 하락한다면 내년 초 매수 기회가 올 수 있을 것으로 조언했습니다. 한편 월가에서 대표적인 약세론자인 익슨 해리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글로벌 경제 연구소장은 미국이 최대 기준금리를 최대 5%까지 올릴 수 있어 침체의 골이 더 짚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반면 월가의 대표적인 강세론자인 토마스 리 펀드스트의 창업자는 인플레이션 정점이 곧 주식시장 바닥이라며 앞으로 반등을 전망했습니다. 네, 또 핀테크 좌담회도 열렸다고 들었습니다. 국내 핀테크 업체들의 글로벌 확장을 위한 어떤 방안도 제시가 됐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좌담회에 참가한 핀테크 업계는 기존 금융권과 핀테크 간 역할 분담과 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핀테크 스타트업이 기존 금융사와 일을 하면서 그들의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고 복잡한 금융 규제를 학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금융사는 핀테크 기업들을 통해 기술 혁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그레이드 헬스체인의 김지성 창업자는 핀테크 산업의 혁신은 금융사와 수평적인 관계 형성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야 양사 간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 형성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지난 12일에는 KB국민, 또 신한, 하나 등 5대 국책은행 CEO들의 긴급 간담회도 열렸다고요.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글로벌 금융 리더 포럼에는 5대 금융지주 회장과 국책은행들이 모두 참가해서 좋은 해안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이들은 미국 긴축에 따른 시장 불안 상태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비하면 한국 경제가 선진화된 점을 감안해 대처 방식은 달라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은 미국 금리 인상이 일단락되면 불안이 일부 완화될 것이겠지만 높은 인플레이션과 높은 금리로 인해 향후 1년에서 2년간은 작은 규모의 위기들이 반복될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예상했습니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연준이 금리 인하나 동결로 선회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아직은 성급하다고 지적하면서 금융시장 불안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미국 강달러로 인해서 하락하는 원화값이 가까운 시일 내에 회복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관련해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외환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외환수급 개선 노력이 성과를 거두고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일단락되면 시장도 어느 정도는 점차 안정될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정말 경기 침체, 금융 위기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방향성을 잃은 시장인데요. 2022 글로벌 금융 리더 포럼이 제시한 해법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뉴욕 머니쇼에서 주식 투자 전략을 공개한 브라이언 오 사이가 캐피털 이사는 경기 사이클은 등락을 반복한다며 거시경제 변수보다 개별 종목의 성장 전망을 보고 장기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경기 침체, 금융위기에 대한 우려 때문에 거시경제 즉 매크로에 대한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개별 종목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이를 기반으로 한 투자가 중요하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해외 부동산 플랫폼 기업인 코리니의 문태영 대표는 뉴욕 맨하튼을 세계 속의 강남으로 표현하면서 100만에서 300만 달러, 한화로 약 14억 원에서 42억 원 규모의 뉴욕 주거용 부동산은 외부 영향을 적게 받는다면서 유망 투자처로 소개했습니다. 이상 뉴욕에서 윤원섭 수석입니다. 네, 윤원석 기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윤원석 매일경제 뉴욕 특파원과 뉴욕 머니쇼 2022 이야기 나눠봤습니다.